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11%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평균 구매 비용은 약 26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이 새만금 신항지역 미래생활권은 새만금 내측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구역 문제는 행안부 분쟁조정위와 대법원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침전물이 섞인 경유를 판매했던 남원시 주유소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을 감금하고 학대한 누나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폭행에 가담한 공범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부안군과 고창군이 두 지역을 잇는 노을대교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건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12일 전북도 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을대교 4차선 확장과 조개 착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권 군수는 노을대교를 통행 목적인 일반 도로가 아닌 관광형 명품 대교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왕복 4차선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을대교가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차선 확장을 위한 사업비 증액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 군수는 노을대교가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같은 중앙부처를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관광의 메카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의 정치권에서 열심히 또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노을대교는 4차례 유찰된 바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11%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전주 지역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24곳을 대상으로 23개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균 구매 비용이 26만 534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1.4% 상승한 수치입니다. 유통업계별로는 전통시장의 평균 구매 비용이 22만 411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중소형 마트와 대형마트, 백화점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폭설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순천구는 폭설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은 지난해 12월 21일에서 24일 쌍치면을 중심으로 63.7cm의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순창 지역을 일반 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폭설로 인해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농업시설 25.8헥타르 등 총 648건에 26억 8천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창구는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과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농단이라고 규탄한 군산시 의회 등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12일 기고문을 통해 군산시가 지난해 새만금 신항 관할 문제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했을 때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마치 새만금 사업 추진을 김제시가 발목 잡고 있다는 식의 기고문과 기자회견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어 군산항의 대체항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신항지역 미래생활권은 결국 새만금 내측으로 흡수될 것이라며 김제시 관할의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김 의장은 세계 시군이 협력해 새만금 개발에 힘쓰는 한편 행정구역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안부 분쟁조정위와 대법원의 결정에 맡기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 지역에서 관련 사건 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을 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지 별로 보면 군산이 3건으로 가장 많고 김제와 전주, 남원, 진안이 각 1건입니다. 7건 중 군산의 1건만 지난해 9월 송치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 하면 재빠른 움직임과 지혜로움이 연상되실 텐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토끼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 수 있는 기획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토끼를 주제로 한 동요와 전래 동화부터 토끼 캐릭터 인형까지 다양한 전시물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진재 기자가 토끼 기획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풀밭에 앉아있는 토끼 한 마리. 숨어있던 호랑이가 나타나자 재빨리 도망갑니다. 또 다른 벽면에서는 절구질을 하는 토끼, 거북이를 타고 용궁을 헤엄치는 토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개묘년을 맞아 토끼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생태만상과 변화무쌍, 그림과 장식품, 인형 등 토끼 관련 전시물 70여 점이 두 주제에 따라 전시실을 채웠습니다. 전시물 옆에는 토끼의 생태에 얽힌 민속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생태만상이라고 해가지고 토끼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특징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았고요. 2부 변화무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들이 현대에는 또 어떻게 좀 전달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 토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둥근 달과 벽면을 가득 채운 토끼 그림, 아기자기한 인형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하트 들고 있는 토끼 인형이 좋았어요. 귀여워서요.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VR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주제로 기획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토끼 기획 전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을 감금하고 학대한 누나 부부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들과 함께 살며 폭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감금치상 혐의로 누나 부부를 구속 송치했고 이들과 동거하며 폭행에 가담한 A씨를 조사하고 도주한 A씨의 남편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2달 동안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23살 B씨를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된 누나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함께 살던 20대 부부가 폭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때린 것은 맞지만 다리미로 지지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침전물이 섞인 경유를 판매했던 남원시 주유소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주를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물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해 9월 10일 남원에서 차량 10여 대가 주유 후 차량 이상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내 대다수 지역구가 인구 부족에 따른 선거구 조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에 걸려서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전북이 현재 열석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사인데요. 작년 11월 기준 행안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주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선거구 인구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도 두 지역을 합한 인구는 13만 1,530명으로 인구 하한 13만 9천 명에서 7,470명이 부족합니다. 또 남원과 임실, 순창 선거구 역시 세 지역을 합산한 인구는 13만 1,230명으로 7,77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구 합산 방식을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다시 합산해 조정하는 합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6시 30분쯤 김제시 금구면의 한 양계장에서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에 불이 나면서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컨테이너 10제곱미터와 가재 동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선거 일정과 후보자 등록 서류 작성, 선거운동 방법과 각종 금지 행위 등을 안내합니다. 오는 13일 진안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 정읍까지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